페니키아는 3000년 전 현재 레반트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도시국가 체제로 운영되던 여러 도시들의 연합 세력을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이며 때로는 지명을 대표하기도 하는데 이곳에 살던 사람들을 페니키아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페니키아란 명칭의 유래는 이곳에서 수출하던 보라색 염료를 고대 그리스인들이 페니키아로 기록하면서 알려졌는데 세계 역사를 주도해온 서양학자들이 이들을 페니키아라 부르면서 정착된 것입니다. 원래 이곳을 고대 이집트인들은 레테뉴라고 불렀으며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한 셈족 계열의 민족들은 가나안이라 불렀기 때문에 페니키아인은 스스로를 가나안 사람이라 표현했는데 물건 이름이 지역명과 정치 세력을 아우르는 단어로 발전하여 고유명사화된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후기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로의 전환기인 기원전 1150년경부터 기원전 800년까지 약 350년 동안 페니키아는 지중해를 완벽하게 지배하며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던 세력입니다. 이후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 의해 페니키아 주력 도시들은 하나둘 속박을 당했지만 그들이 건설한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은 후대에 등장하는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와 수백 년 동안 경쟁할 만큼 지중해의 대표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특히 페니키아를 구성하는 주요 도시 중 하나인 티레 출신의 공주가 아프리카 북부에 건설한 카르타고는 지중해 해상 네트워크의 중심 도시로 번영을 누리다가 결국은 로마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페니키아는 바다민족이란 해양민족이 에게해와 지중해 동부연안 그리고 이집트를 초토화시킨 후에 두각을 나타낸 해양 세력으로 이들이 건설한 비블로스, 티레, 시돈 등 주요 도시들은 오랫동안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에게해를 잇는 해양 무역을 통해 부를 형성한 전형적인 상업도시입니다. 페니키아의 도시들은 바다민족의 침입을 받아 우가리트를 비롯한 몇몇 도시들은 몰락하기도 했지만 비블로스, 티레, 시돈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하여 당대의 강국들인 히타이트와 미케네가 몰락하고 이집트가 힘을 못쓰는 정치적 공백기에 굴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 이래로 지중해와 중동을 넘나들던 고대 이집트와 에게해 문명 세력 그리고 아나톨리아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세력을 제치고 페니키아가 지중해의 첫 번째 패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중해와 고대 중동을 주름잡던 세력들이 갑작스럽게 몰락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공백기에 기인합니다. 원래 페니키안이 살던 가나안 지역은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세력의 등살에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던 곳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 우르제 사망조의 몰락으로 메소포타미아의 가나안 지배력은 크게 약화되었지만 이집트는 자신들에게 부족한 목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가나안 지역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바논 산맥의 대표 수종인 삼나무는 당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던 중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목재 공급처로 건축과 선박 건조에 필수적인 자원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왕국 유지에 필요한 삼나무를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인 비블로스를 통해 공급받았는데 중왕국 말기 혼란한 틈을 타 가나안 출신의 힉소스에게 나일강 지배권을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절치부심한 고대 이집트인은 힉소스를 몰아내고 신왕국 시대를 열면서 가나안 지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통해 가나안을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아나토리아의 강자 히타이트도 가나안에 진출하면서 이집트와 대결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통제하기 위한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대결은 바다민족의 습격으로 허무하게 끝났으며 난리를 일으킨 바다민족 또한 정착지를 찾아 이동하면서 지중해를 지배하던 모든 세력이 한꺼번에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가나안을 지배하던 세력들이 몰락하자 이곳에서 무역을 주도하던 지중해 연안의 상업도시들과 가나안 남쪽에서 반농반목을 하던 주요 부족들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며 이때 세력화에 성공한 사람들이 페니키아인과 히브리인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주변 강대한 세력이 군사적 압박을 통해 식민 지배와 약탈 정책을 편 것과는 다르게 지중해를 장악하고 해상 무역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번영을 누립니다. 페니키아가 지중해를 제패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페니키아인이 건조한 선박에 있는데, 이 비밀이야말로 그들이 지중해의 모든 세력을 제압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페니키아가 굴기할 당시 지중해를 주름잡던 선박은 갤리선이라 부르는 노와 돛이 결합된 선박이었는데, 이 갤리선은 18세기까지 지중해 해상 운송의 주력 선박이었으며, 실제로 나폴레옹 시절 프랑스의 지중해 함대도 갤리선이었을 정도로 오랫동안 현역에서 활동했던 선박입니다. 갤리선의 초기 모델은 고대 이집트와 에게의 문명 세력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기록과 고고학적 증거로 증명된 최초의 선박은 기원전 2600년경 고대 이집트 쿠프 왕 때입니다. 쿠프 왕의 선박은 나일강을 따라 석재를 운반했던 것으로 뱃머리가 매우 높고 돛과 노를 사용하여 나일강을 오르내리는데, 이 배가 갤리선의 시초입니다. 이후 고대 이집트는 비블로스를 통해 레바논 삼남을 운반하면서 지중해로 진출했는데, 선수의 높이가 낮아져 선미와 비슷한 형태로 모양이 조금 변합니다. 신왕국 시절 신전에 그려진 배의 형태 또한 거대한 돛대와 노를 통해 항해했으며, 선수에 설치된 거대한 노가 키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의 기록에 등장하는 최초의 선박은 레바논 삼나무를 선미에 묶어 운반하고 있는 화물선의 형태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집트 선박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등장하는 페니키아인의 선박에는 엄청나게 달라진 형태가 등장하는데, 선수 내부에 키가 설치되었으며 이물 앞면에 거대한 충각이 설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페니키아인의 주력 전함들은 거대한 레바논 삼나무를 선수에 부착하여 적 선박의 측면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충각으로 활용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지중해를 주름잡던 고대 이집트나 에게의 문명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해상 전투 방식을 페니키아인이 구현한 것으로, 충각으로 측면을 들이받으면 버틸 수 있는 배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전술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인은 해상 운송을 전담하는 갤리선과 갤리선을 보호하는 전함으로 함대를 꾸려 지중해를 오랫동안 제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갤리선 선수에 충각을 설치하는 선박 건조 방식은 후대에 등장하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에 전파되어 고대 그리스가 지중해의 패권 도전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는 페니키아 본진의 도시들이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 점령당한 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이후 지중해 패권을 두고 페니키아가 건설한 해양 세력과 치열하게 다투기 시작합니다. 페니키아가 새롭게 개척한 지중해 시대는 고대 그리스, 고대 이집트, 고대 로마가 참전하면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벌어진 호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이후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하는 거대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지중해를 최초로 지배하면서 해상 무역 네트워크를 건설했던 페니키아의 상업 도시들은 아시리아 시대, 바빌로니아 시대,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면서 쇠락했으나 여전히 선박 건조 기술과 항해술에 있어서는 독보적이었으며,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때 페르시아 함선을 건조하며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정복전쟁 때 도시들이 파괴되자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를 건너 카르타고로 이주하였으며, 남아있는 페니키아인들은 그리스 군인들에 의해 시달리며 명맥만 유지하다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